먼저 소화에 대한 적천수 원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논재, 논살, 논정신 하는데 사주, 화평, 이양성이고 기세, 유장, 무착상이면 살관, 수유, 불상신이니라. 주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바꿀 역자는 여기서 시울 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기를 양성하다, 기르다의 뜻이고요. 파 유자는 오래되다, 장구하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깎을 착, 이를 상자입니다. 착상은 해치다, 상하게 하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할 관자인데요. 여기서는 난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비록수, 다칠 상, 그리고 몸 신자는 신체, 자신, 신분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신체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천수 원문의 내용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재를 논하고 살을 논하고 정신을 논하여 사주가 화평하면 기르기 쉽고 기세가 오래도록 이어지면서 상함이 없다면 살에 난관이 비록 있더라도 신체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적천수 원문은 어린아이의 사주를 감명함에 있어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재성이 인성을 상하게 하는지를 살피고 관살이 일간과 뿌리를 상하게 하는지를 살피고 정신, 여기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오행이 균형을 이루는지를 정신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간을 중심으로 오행이 균형을 이루는지를 살펴서 사주가 고르게 조화를 이루어서 안정되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일간이 뿌리와 인성의 도움으로 힘이 지속되고 운에서도 이들의 상함이 없다면 비록 관살의 극제를 받더라도 몸이 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천수 원문은 사주를 통해 어린아이의 건강을 살필 때 인선과 뿌리가 손상되지 않고 기세를 유지하면서 오행이 조화를 이루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특히 일간이 강함을 유지한다면 관살을 만나더라도 아이의 몸이 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천수가 쓰여진 과거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면서 아이의 건강보다는 학업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의 건강에 대한 내용은 앞선 하지장의 2번째 강의에서 사주에서 건강을 보는 법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건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장에서는 사주에서 공부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수는 기억력, 암기에 해당하고요. 목은 학문과 책, 그리고 화는 이해력에 해당합니다. 수와 목과 화, 이 세 개가 공부의 3대 요소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목에 해당하는 책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책을 봐서 이해력이 높고 그리고 기억력이 좋다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에서 수와 목과 화가 고루 갖춘 명조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병정 갈등을 하면 암기가 잘 안 되는데요. 병정 갈등이라 함은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 간의 갈등이고요. 정신적 갈등입니다.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자꾸 생각이 뒤바뀌면서 혼동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국에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근원지인 금이 없는 경우에 금생수가 안 되면서 수가 고갈되겠죠. 수가 목을 키우면서 고갈이 됩니다. 따라서 근원지인 금이 없는 경우에도 암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공부의 3대 요소 수와 목과 화가 1대1 구조로 수생목과 목생화가 잘 이루어지는 명조를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목화통명을 목과 화가 있어서 두 개만 통한다고 보면 안 되고요. 수가 있어서 목이 화에 의해서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생을 해줘야 되고요. 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좋은 기억력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화통명이라 함은 목과 화뿐만이 아니라 수를 지니고 있어서 1대1의 상생 구조로 흐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목화통명입니다. 그리고 목다화식은 오히려 머리가 나쁜 것으로 봅니다. 원국에 목은 많은데 화가 약해서 많은 목이 화를 꺼트리는 형국을 목다화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의 경우 별로도 보고 등불로도 보입니다. 태양에 비해서 약한 화가 바로 정화일간인데요. 정화일간을 잘 생겨줄 수 있는 것은 간목보다는 을목입니다. 을목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정화를 잘 불타게 만드는데요. 반면에 간목은 정화를 오랫동안 생을 해주거나 잘못하면 정화를 꺼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금이 있는 경우 경금이 간목을 장작으로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벽갑인정이라고 합니다. 경금이 간목을 쪼개서 정화에 불씨를 당기는 것을 벽갑인정이라고 합니다. 약한 화에 목이 강할 경우 오히려 머리가 나쁠 수가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국에 목이 뿌리내릴 토가 많더라도 목을 키울 수 있는 수가 없다면 수생목으로 목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부를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원국에 화가 없는데 무기합화가 있다면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목은 공부에 해당하는데요. 무토가 있으므로 공부에 해당하는 목을 심을 수가 있고요. 계수가 있습니다. 계수는 암기력에 해당하죠. 암기력에 해당하는 계수가 있고 무게합화가 되면서 합화오행이 바로 화인데요. 화는 바로 이해력에 해당합니다. 무게합화 자체에 공부의 3대 요소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목을 심을 수 있는 무토, 그리고 계수, 그리고 합화오행인 화라고 하는 이해력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좋고 준천재로 봅니다. 물상법에서는 공부하는 것을 목의 자격력에 대해서 우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성을 봅니다. 보통 인성만 공부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상법에서는 인성보다는 목의 자격력을 우선으로 봅니다. 또한 공부의 결과물을 재성으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성의 경우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인성은 또 공부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성운을 만나면 인성이 파괴되면서 공부를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상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상법에서 재성이라 함은 바로 결실, 결과물에 해당하고요. 학창시절의 결과물은 바로 성적입니다. 따라서 학창시절에 재성운이 온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에 해당하는 재성이 성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재사주 또는 비겁이 많고 재가 약한 사주는 결과물을 학문으로 취한다면 재물이 잘 모아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재사주나 비겁이 많고 재가 약한 사주는 많이 배우고 익힐 경우에 재물이 잘 모아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재물의 결실을
공부의 결실로 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일 가는 경우에 공부에 해당하는 목이 또 바로 재이죠. 따라서 금일 가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보고요. 일간이 목을 감당할 힘이 없고 목이 재와 협력되지 않으면 공부를 오래 해도 결실이 없다고 봅니다. 일간이 목을 감당할 힘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목이 재와 협력돼서 목이 재로 이어진다면 공부를 하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국에 목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는 대학과 인연 맺기 힘들다고 보고요. 반대로 학창시절에 목이 많다면 또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성이 천간에 한계가 드러나 있으면 집중력이 좋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천간에 인성이 2개 이상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성이 2대1 합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면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일간에 사유축은 금이기 때문에 인성입니다. 그런데 사화가 2개가 있고 축토가 1개가 있어서 사유축을 반복하게 되면 인성이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형국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집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진사회가 가속되는 시기에 산만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사고작용입니다. 이러한 사고작용은 인호술로 봅니다. 따라서 공부라고 하는 사고작용을 인호술의 작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에서 목이나 인성이 커지는 경우에 운에서 목이나 인성이 점점 자라나는 경우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을목이 간목을 만나서 등락개갑을 하는 시기에도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봅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는 빠른 결실, 정시는 늦은 결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실인 재를 취하기 힘든 시기에는 결실이 늦기 때문에 수시보다는 정시와 인연 맺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과 화가 발달하면 문과 계열과 인연 맺고 금과 수가 발달하면 이과 계열과 인연 맺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목화 중에서 화가 발달하면 문과, 금수 중에서 수가 발달하면 이과 계열과 맞는다고 봅니다. 끝으로 목과 학교 과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을목은 초등, 중등, 고등교육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간목은 성인교육에 해당하는 대학교육과 관련이 깊습니다. 을목이 뿌리가 없는 을목인 경우 초등학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을목이 뿌리인 묘목을 얻으면 중학교에 해당합니다. 을목이 뿌리 묘목을 얻으면서 좀 더 자라는 형국이죠. 그리고 을목이 강한 뿌리인 해묘미를 얻게 되면 을목이 많이 자라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간목은 2년제 대학, 전문대에 해당하고요. 간목이 인목이란 뿌리를 얻어서 좀 더 자라면 4년제 대학에 해당되고, 그리고 간목이 또 다른 간목을 얻으면 대학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과거의 구분이었고요. 현재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웬만해서는 다 대학교 이상을 진학을 하죠. 따라서 현재는 간목을 4년제 대학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간목이 인목을 만나서
강하게 자란 간목의 경우 대학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간목이 만약에 기토를 만나서 각기압으로 약해진 경우, 이 경우를 인현재 대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적천수 원문의 소화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